아 올해는 정말 뭐 그 정치적인 격변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 근데 그중에 제가 기대하는 그 격변 중에 가장 큰 격변은 바로 이재명의 구속과 또 이재명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그로 인해서 인제 의원직과 상실 의원직 상실에 민주당이 인제 450억 넘는 460 억인가요? 어 그 선거 보전 비용도 토해내는 이것만큼 정말 모두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민주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 나머지 다 내주고 그것만 갖고 와도 충분해. 민주당 그냥 개 털리고. 그래서 올해는 바로 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이재명이 이러다 보니까 이 지도 인제 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벌써 1 심도 세게 나왔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형량을 줄이더라도 이게 절반 이상으로 못 줄여. 그래서 아예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아무리 형량을 줄여도 여전히 의원직 박탈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고정돼 있는 값이야. 그래서 이재명이 2심 재판에서 아주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서 전략을 나온 게 자기가 어느 정도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좀 봐 줘. 뭐 이런 이제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에는 이재명이 지금 후퇴가 되었다. 이 최후 진술이 후퇴하지 않았냐? 간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호재를 만났으니까 이걸 좀 물어뜯었어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내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기억이라는 것은 소실서 이게 1 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이라는 건 소실되는 거니까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지 않냐." 결국에는 인제 요 1 심과 2심 재판에서 이 진술이 많이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지. 1심 때는 지가 당당한 척 했지만 2심 때는 내가 좀 나한테 유리하게 그 얘기한 면은 있다. 근데 판사노마 좀 봐 줘." 뭐 이거거든요 지금. 어 김문기를 모른다던 이재명의 항소심 진술이 다소 달라졌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진술이 후퇴했다며 허위 사실을 네가 자인한 거 아니냐?" 고렇게 이제 이재명을 때렸습니다. 뭐 요런 거는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하게 인제 지적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지. 또 이런 것마저 안 하면 국민의힘이 뭐 먹고 살 거야. 그래서 1 심에서는 국토부에서 성남시 압박한 건 실제 사실이라고 이재명이 했다가 2 심에서는 "정확하게 물적 증거 없이 표현한 건 내 잘못이다. 부족하면 감안해 달라." 결국 인정한 거야. 예? 이거 말이야. 이 그 개딸놈들이 말이지 무슨 뭐 "국토부가 협박한 게 맞다. 뭐 모를 수도 있지 않냐." 개소리 하는데 아니라니까. 이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재명이 국토부에서 공문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몇 번을 막 이렇게 막 보냈다. 뭐 집단에는 그런 망상적인 얘기를 막 꺼낸 거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자기네가 그러니까 어떤 토지 변경을 하는데 여기에는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몇 단계씩 올려 갖고 외부의 그런 건설사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는 의혹인데 이거를 이재명이 한다는 소리가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인제 재판부에서 "자 그러면은 협박했다라는 공문이 어딨냐?" 없어. 어디에도 그런 국토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 공무원을 또 증인으로 데려와. 지 부하야. 근데 부하들도 "아니요. 뭐 협박받은 적 없는데요. 전혀 압박감을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재명이 결국에는 부를 증인이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정확한 물증 없이 표현한 건 잘못이다."면서 말을 바꾼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재명도 아는 거야. 이 재판에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변수 어떤 다른 새로운 증거 뭐 반박 논리 없다는 거야.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찍찍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야? 기억이 안 난다.'야.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이러면은 벌써부터 이게 거짓말하는 거라는 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뽀록이 난 거죠. 음.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반성할 기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뻔뻔하게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니 뭐 소용이 있겠냐. 하여튼 뭐 이번에 뭐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이가 조급하구나 절박하구나는 느낌도 들고. 음. 이재명이가 항소심에서도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또 인제 그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 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선거에 나갈 수가 없으므로 그냥 날아갑니다. 예. 이런 대목을 보면 저 2심 재판 때의 유죄
이건 뭐 유죄가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나올 수밖에 없지. 지가 인정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판사가 "너 무죄." 이러고 해 주는 거는 그건 뭐 미친놈이고 예 이거는 100%야 100% 이건.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스케줄상으로 3월 26 일이면 너무 많이 밀렸어요. 많이 뒤로 밀린 거야 지금 재판이. 이렇게 되면은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쪽에서는 인제 이 문제를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이전의 재판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멈추지 않는다 쪽으로 이제 여론전을 해야 된다고 몇 번 강조했는데 2 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온다라는 거는 뭐 너무 뻔한 거잖아. 이게 완전히 뒤집혀 갖고 무죄가 나오려면 정말 판사한테 진짜 또 50억 뇌물 줘야 돼. 뭐 그 정도급 아니면 이제 쉽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여러 재판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여러 의혹적인 그런 대목이 다 이제 차단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는 빠져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걸 윤통의 계엄이 이재명을 또 한 번 살려줄 뻔했지만 근데 2 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 더욱더 우리 쪽에서는 좀 여론전을 하기가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형사 재판은 계속된다. 이재명 너가 스스로 이제 책임을 지고 알아서 대선 출마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오더라도 나 3심 재판 받겠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 따르겠다. 그럼 내가 내려오겠다." 이것까지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려면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이재명이가 대체 무슨 사건으로 얘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는지 얘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그 거짓말의 배경모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냥 헛소리 또 하다가 또 역풍을 맞거든. 하여튼 이재명의 이 두 가지 거짓말 김문기를 몰랐다 그다음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압박이 있었다 이건 두 개의 거짓말이 지금 저 모양이 된 거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내용과 동시에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 여기에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은 형사재판 계속돼야 된다. 호남에서도 과반 이상이에요. 이 지점은 우리한테 좀 유리한 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대목을 보면은 약간 나쁘지가 않아. 물론 저런 조사들이 앞으로 이제 쭉 되면서 이제 변동이 있겠지만 또 요즘에는 이제 보수층이 많이 과표집이 됐기 때문에 저런 조사에 플러스 알파가 더 됐겠지만 일단 저기서 한 10% 15%를 빼더라도 나쁘지 않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에 있어서 이런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가 충분히 부각이 되고 또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만 접근하면은 팩트만을 갖고 이제 밀어붙이면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좀 저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지. 알겠다. 그럼 우리가 이걸 여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형이 확정되면 인정하고 내려오겠다 등등등 여기까지 낼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걸 좀 알아둬야겠죠. 여기에 또 오늘 즐거운 술맛이 나게 만드는 즐거운 뉴스. 양문석이 징역 1년 6개월. 야, 이 양반 아주 세게 맞았구만. 사기 대출 재산 축소 아주 괘씸한 인간이구만. 이런 어떤 극악무도하구만. 예.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산 의혹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이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야, 내용도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 다양도 하다. 다양도 해.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 야, 공직선거법이 150이면 약간 아슬아슬한데요. 왜냐면 이게 항소나 이런 데서 만약에 깎이면은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 지금 이거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 모집인 정모 씨의 1년 6개월. 뭐 형을 좀 낮춰준 거야. 뭐 변제됐다 뭐 이래 가지고. 그래요. 대학생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대마을 금고로부터 11억 원을 땡겨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갖고 서초구 아파트를 샀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대출 받았는데 그 용도를 다르게 해 가지고 그 부동산을 산 거죠. 이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한창 재미있게도 저게 이제 문재인 때 문재인이 이렇게 대출을 막았단 말이야. 대출을 막 막으니까 아파트 대출이 안 나와. 특히 저런 서초 뭐 어디 강남 쪽 이런 쪽들이 워낙 투기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아예 대출이 안 나오게 막아 버리니까
얘 같은 경우 지금 대구에 가 갖고 "사업할래?" 이러고 대출받은 다음에 그거를 그 돈을 가지고 현금 막치기로 저걸 샀다라는 이런 내용이라서 여러 면에서 이게 너무 문제가 있는 방식이지. 이런 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괴뢰 정부가 부동산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아서 비정상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해 갖고 이걸 막은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인 거야 이게.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갖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증빙 서류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 아주 그냥 아휴,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공천을 줄 생각을 하냐. 아유, 민주당도 정말 여튼간에 정의는 승리한다. 저렇게 해서 저 선거는 그래도 빨리 저거는 보통 6개월 한 3개월 6, 3, 3이니까 3개월 해 갖고 하는 올해 한 중순 한 7 잠깐 6개월이면 얼마냐. 지금 3월, 9, 6월, 9월 한 9월 달이면은 인제 확정 판결 나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올해 말 정도면은 양문석은 이제 끝나는 걸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고 가야겠지. 음. 요즘에 또 우리들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우파 쪽에 사법 리스크 하면은 이 우파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이제 가짜 우파들이지. 가짜 우파 사법 리스크도 재밌어. 이 민주화 운동이다. 뭐 국민들이 깨어났다. 그냥 누가 딴 사람이 볼 때 그냥 폭동인데 그냥 폭도들인데 민주화 운동이다. 뭐 이랬던 애들이 지금은 반성문을 매일 제출하고 있대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 왜 반성문을 제출하지? 국민 호소문 뭐 이런 거 해야지. 국민 호소문이나 뭐 어 민주열사 선언문 뭐 이런 거. 민주열사 선언문 뭐 이런 걸 써서 이렇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반성문을 넣냐? 하여튼 서부지법 폭도들이 반성문을 재밌는 애들이다. 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된 폭도들이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하고 있어 형량을 주기 위한 별 발악을 다 떨고 앉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애들은 74명이다. 근데 연일 반성문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매일 반성문이 접수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형을 줄이기 위한 반성문 제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 뭐 반성문이 뭐 그렇게 유무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뻔뻔히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나오면 법원이 참작해주지 않겠냐. 뭐 이제 감형을 노린다 이거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법원에 침입했다는 부분, 기물파손뿐만 아니라 경찰 폭행, 방화 시도, 판사실 수색, 그다음에 뭐 이제 협박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되게 심각한 범죄지.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또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반성을 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얘네들이 계획적인 면도 있었어. 왜냐면 이미 그 글 자체 얘네들이 그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방화를 위해 뭐 이렇게 둘이 짜고 이렇게 넣는 장면들, 그다음에 판사실이 위에 있다고 판사실만 올라가 갖고 판사 찾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자체가 이미 다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판사실이 위에 있구나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찍혀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 중에 이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로 돈 벌겠다고 계좌번호 걸어 놓고 이게 다 찍었으니까 더더욱 이제 죄가 더 큰 거지. 예. 음. 저런 친구들은 예. 뭐 지들 딴에는 뭐 그 국민 저항권이니 뭐 민주화 운동이니 하는데 우리가 인제 우파 쪽에서 5.18을 바라볼 때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계엄군들이나 당시에 진압군들이 막 되게 평화적으로 진압한 건 아니니까 진압군들도 잘못한 게 있지. 너무 많은 살인이나 폭행이 과도하게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시민군들 역시 그만큼 폭력적이고 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인제 우파 쪽이 많이 거론해 왔었죠. 물론 중간에 웬 뭐 북한 간첩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본질을 흐트리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제 자유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폭력성이라는 거는 자유의 적이에요, 적. 우리가 단순히 북한이나 중국만 주적이다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공산주의만 주적이 아니라 저런 식의 폭력 행위, 저런 폭도 행위, 이런 게 자유의 적이야, 적.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산화를 왜 거부하느냐? 공산화 과정이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야. 프롤레탈 레볼루션이 폭력으로
이 자본주의의 때를 벗긴다라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니까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저런 폭도들의 폭력 행위는 민주화나 저항권이나 또는 무슨 뭐 애국 활동이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에게는 엄벌이 취해져야 다시는 우파 바닥에서 저런 일들이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 내 생각에는 징역 5년 이상은 때려 버려야 감히 법원을 갔다가 들어가서 저런 짓거리를 할 생각을 하고 판사를 협박을 해서 형량을 바꿀 생각을 하고 그런 애들의 정신 상태면 이거는 중국 간첩이나 북한 간첩보다 더 위험한 애들이야. 우리의 시스템이나 우리의 체제,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룰들을 지들 맘대로 브레이킹하려고 하고 그거를 공포 정치로, 공포감으로, 폭력으로 자기의 맘에 들게 바꾸려고 했다는 이 사고 자체가 민주적인 사고가 아니라 공산적 사고이며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매국노적인 사고이며 우리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우리의 법치를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간첩과 동일하게 봐야 돼. 저런 친구들이야말로 뭐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범죄로 취급해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을 시도조차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했다는 애들까지 싹 다 잡아 갖고 엄청난 엄벌을 처해 버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살지. 말로만 자유거리고 실제로 폭력을 정당한다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죠. 저런 건 방종이지. 예. 자유의 적이면서 진정한 이 어떤 이 자유주의의 적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파의 적이기도 한 거죠. 근데 저런 일들이 우파의 이름으로 벌어졌다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모순된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데려왔던 이 뉴라이트 애들이나 틀튜브 애들이 얼마나 이념적인 수련이 안 돼 있는 그런 집단들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폭도들을 옹호하는 놈들은 중국 간첩, 북한 간첩 취급해야 돼. 매국노지 매국노. 자유를 해치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어났던 우리의 숭고한 자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빨갱이 간첩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우파 바닥에 폭력을 정당화하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그런 놈들이 중국 간첩, 북한 간첩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밌는 우리에게 많은 재미를 주는 친구예요. 캡틴 아메리카. 미군 신분증 가짜였다. 검찰 송치. 구속 송치가 돼 버렸어.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통 지지자 안모 씨가 경찰에 넘겨졌는데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 물건 손상에 이어서 이 양반을 보니까 모욕과 사문서 위조까지 있어. 봤더니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들었다. 이 양반은 지가 CIA 블랙 요원이고 아니 CIA의 블랙 요원이라면은 못해도 이렇게 비공개로 활동한다는 거 아니야. 블랙 요원이 무슨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지 얼굴 다 드러내고 활동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대체 어떤 블랙 요원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코스프레를 하고 관심받기 위해 애를 쓰는 활동을 한단 말인가. 당황스럽네. 예. 하여튼 CIA 블랙 요원이고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의 취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보도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저도 그 블랙 요원 중에 하나예요. 제가 무기나 목걸이로 폭탄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자. 요 건물 같은데 좀 위협적인 건데. 여론 조작도 하고 선동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죠. 스카이 밸리에서 특종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신을 CIA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어떤 한 친구에게 휘둘렸던 언론과 또 가짜 우파들에 대한 특집 방송 추정 60분이 방송되려다가 예고편까지 나갔는데
예, 편성 삭제됐다고 합니다. 에, 가짜뉴스 확산 경로를 다뤘던 KBS의 추정 60분이 느닷없이 예, 삭제됐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저거. 아쉽네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KBS 측에서 야, 저 극우 단체가 난동 부릴 게 무서워서 못 하겠다 이러고 방송 못 하게 막았대. 예. 윤통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사회에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확산하는 경로를 KBS가 추적해려고 했는데 추적해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삭제됐습니다. 사측이 극우 단체가 KBS에서 난동을 부릴 거라는 취지로 이러한 결정을 통보했다며 편성을 되돌리라고 피켓 시위에 나섰다. 재밌네. 예. 편성이 삭제된 편에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탄핵 반대 집회 곳곳에 나타난 안모 씨를 인터뷰해 가짜뉴스 확산 과정을 취재한 내용이 담겼는데 기자와 주고받은 이 음모론을 기사화한 기자와 주고받은 130여 건의 전화통금 녹음 원본 파일까지 제작진이 단독 입수해서 1200분에 달하는 통화 내용을 분석까지 했는데 KBS가 막았다. 예. 유튜브에 올라왔던 예고편 영상도 삭제되었다. 재밌네. 그래서 3월 1일 날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KBS로 몰려올까 무서워서 이거를 못하게 막았다. 뭐 이런 내용이야. 야, 진짜 KBS가 이런 KBS가 저렇게 황당무계한 이유로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을 못하게 막는 일은 처음 봤네. 예, 이게 진짜 우리나라 웃겨진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 이후에 우파 바닥도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좀 저질화가 되어 있다. 질적인 하락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서 쌍또라이 같은 이 폭도들과 그리고 집단적인 폭력 행위, 여기에 광신도, 사이비 종교 집단, 그 기독교를 빙자한 사탄 숭배자들과 우파를 빙자한 이 공산주의자들, 한마디로 이 뭐 빨갱이 같은 놈들끼리 모여서 이런 집단 광기를 보여주는 것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포감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뭐 이런 또 수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는 이런 방송국까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참 그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가를 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독재 정권이 어떤 권력의 힘으로 이걸 눌렀다면 지금은 어떤 광신도들의 광기와 예, 그들의 폭력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게 놀라운 일이지. 우리가 목격하는 거는 우리가 꿈꾸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이거는 북한 공산당 같은 그런 집단 우매와 폭력으로서 자유로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심 깊게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지들이 욕하던 중국 간첩과 북한 간첩, 그들이 원하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전응아들이 이런 어떤 잘못된 종교와 또 정치와 권력관을 가지고 빨갱이와 다를 바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순위까지 내려와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까지 당하는 지금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 윤통이 정말 많은 걸 해내셨다. 정말 윤통과 이 개독교 개독교와 이 뉴라이트 꼴통들과 틀투부들이 연대해가지고 정말 정말 멋진 나라 하나 만들었구만. 예,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진짜. 뭐 경제고 뭐고 다 씹창나는데 정말 민주주의까지 씹창을 하네. 야, 놀랍다 놀라워. 지난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10계단을 하락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범죄에서 탈락해버렸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이나 거기서 역사관이 이게 우파께 아니다. 이 뉴라이트에서 넘어온 애들로 지금 잠식이 되고, 그들의 주장이 우파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자체가 좌파에서마저도 능력이 없어서 팽을 당한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 애들이 북한의 김일성을 천왕으로 바꾸고 북한이라는
그 침략 국가를 일본으로 바꿔서 역사관을 왜곡했을 뿐이라고. 이런 멍청한 원리에 우파의 어떤 집단 우매가 넘어가 버리는 거지. 왜냐면 얘네들의 어떤 도식이 단순하니까 현실 속에서는 먹히지 않지만 지들끼리의 어떤 모임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용될 수 있는 그 무식함의 극단치에 가 있는 이런 종북 빨갱이 새끼들의 개소리를 오히려 우파 쪽의 우매한 놈들이 이걸 받아먹으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자기네들이 하는 방법과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게 공산화라는 거야 오히려. 그 뉴라이트 병신 같은 새끼들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즉 국민의 자유를 늘리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어떤 언론의 자유를 늘리고 다양한 자유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공포정치 또 북한식의 정치를 통해서 독재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구조로 오히려 향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지. 그만큼 전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만큼 이념에 대한 거나 인문학에 대한 수련이 덜 되니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저 짓거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야. 저 비정상인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인지할 정도면은 그게 뭐냐고. 그게 간첩들한테 세뇌당한 거란 말이야. 뉴라이트 새끼들은 김일성을 찬양하던 놈들이에요. 원래 빨갱이 놈들이고 간첩들이고 북한과 연계해서 북한이 주는 돈 받아먹고 활동하던 놈들이잖아. 그런 새끼들이 과연 뇌가 세척이 되겠어?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인데 그 빨갱이들이 우파인 척하고 들어와서 빨갱이들의 짓거리를 이식을 시키고 이거를 노인들을 앞세워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그동안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이 계속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세뇌시키려고. 그걸 우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말하는 중국 간첩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그게 북한을 흉내내는 거잖아 지금. 이러니 민주주의의 순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지 당연히. 어떤 정상인이 보더라도 지금 한국에 여기저기서 폭력질을 하고 뭐 미친놈들끼리 날뛰고 앉아있는데 이걸 어딜 봐서 민주주의가 올라가겠냐고. 비정상이지. 한국이 10단계나 떨어졌다.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 윤통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 긴장을 고조시켰고 2025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대중불만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4년 연속으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적 지식이 부족하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반우파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사고와 또 이 사람이 계속 지속됐던 거짓말에 대해서 우파 진영이 여기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야 돼.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진실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음모론에 심취할 여유가 어디냐.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다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가하게 이상한 틀투 하나 쳐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개소리 헛소리를 진짜로 믿고 그 음모론에 심취해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어딨냐. 당신이 대통령 맞냐고 따져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우리 우파가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야. 우리가 문재인을 때리듯이 우리가 뭐 과거에 누구를 때리듯이 마찬가지라고. 능력이 없고 대통령이 놀고 먹고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틀투무나 쳐먹어 앉아있다는 걸 상상을 초월하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급기야 그런 멍청한 놈들 앞세워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폭도들을 걱정하고 앉아있을 정도면 민주주의를커녕 자유의 개념조차 모르는 거라고. 여기에 우파가 이제까지 잘 유지해왔던 우파의 가치들, 대표적으로 안보에 대한 중요성.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을 군사작전에 넣으면서 안보도 다 무너져. 대통령이란 인간이 안보 예산을 누가 삭감했는지도 틀려. 이게 우파 바닥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야. 좌빨 놈들은 안보가 어디 있어. 어떻게든 안보 예산 깎겠다고 난리치고 뭐 어디 무기를 왜 하냐 뭐 하냐 이런 놈들인데 지금 우파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예산을 정부가 깎아놓고 야당이 깎았다고 거짓말하다 뽀록이나. 무슨 장병들 월급 올려준답시고 월급 올려놓고 장병들 간식비를 깎아버려. 야 이게 뭐냐. 조선모사도 아니고. 어딜 봐서 이게 안보가 강화된 거야. 민간인한테 작전시켜. 무슨 예산을 어떻게 깎였는지 대통령이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란 일에 대해 관심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수준으로는 우파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없다고. 그냥 동네 이장도 안 될 판인데
이렇게 나란 일에 관심도 없고 안보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냥 부정선거 한마디 해주고 중국 간첩 얘기해주면 우르르 몰려갖고 이게 우파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문화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 뉴라이트 전응아 새끼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빨갱이 출신들, 즉 좌빨 활동하다가 넘어온 새끼들 변절자들이지. 이런 변절자 새끼를 우파 바닥에서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받아주니까 얘네들이 자기네 기득권이 날아갈 게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 발광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기독교를 빙자한 사탄주의자들이랑 모여가지고 이 꼬락서니를 만드니까 이게 빨갱이들 간첩질이고 이게 빨갱이들의 선전선동이고 이게 바로 빨갱이들의 폭도지, 폭동이고 이게 어딜 봐서 애국이고 우파냐고.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화라는 거는 우파 역사에서 우파가 키워온 것들이잖아요. 좌파들의 경우는 자꾸 북한을 추종하고 우리의 국민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역사를 갖다가 북한과 나누려고 했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파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뭐예요? 이런 간첩질 폭도들, 폭력들, 억압하는 것들 규제를 풀자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잖아. 이제는 저런 도라이 같은 사탄주의자 폭도들한테 겁먹어서 방송도 못하는 나라가 됐어. 폭도들 무서워서 뭐 얘기도 못해. 이게 어딜 봐서 자유민주주의냐? 공산당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도 공산당 같은 짓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대통령이 당대표 뒷담화나 까다 걸려. 사과도 안 해. 이게 뭐냐고. 이게 뭐 수령님이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또 뒷담화를 까다 걸려. 그리고 말장난하고 자빠졌어. 그것도 해명도 15시간이 지나서 가고 앉았어. 난리면으로 들린대. 살다 이런 건 처음 봤다. 이거는 그냥 수령님 정치잖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탄주의자들의 폭력도 겁먹고 이제 굴복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습니까? 이런 놈들이 중국 간첩이 뭐니 북한 간첩이 뭐니 지들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이 하고 다니는 짓들인데 참 별 꼴값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계엄에 관련한 이제 검찰 수사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진우가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막 하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검찰이 그래 어떻게 생각했냐 했더니 술주정인 줄 알았다.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으면 그냥 밑에 있는 애도 술주정 부린다고 느낄 정도였냐. 자, 대통령으로부터 일찍이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는 걸로 지목된 사령관들.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지만 계엄 암시하는 발언 들었지만 술주정 정도로 지부했다. 그래서 자, 이 국군의 날 행사 때 다 모였어. 이 대통령과 이제 몇 명 그 간부 애들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인과 민주를 좀 언급했냐 물어보니까 술을 많이 드셔서 술김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다. 술주정같이 들렸다. 그리고 그냥 다 술주정 비슷한 거고 흥분해서 누가 들어주면 얘기하는 정도구나 생각했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몸을 못 가누시는 건 처음 봤다. 그러니까 우리 윤통이 대통령이래 가지고 그것도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군인들을 치하하고 또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국군의 날에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우파 대통령이 술이나 퍼먹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놀라운 일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간첩과 다를 바 없는 짓이라고 지금. 그냥 피상적으로 대통령의 모습만 하고 있지.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짓이잖아 지금. 아니 국군의 날에 종북척결 얘기하고 북한에 대해서 방어해야 된다. 우리 군인들 고생한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 뒤에 가서 술 퍼마시고 그냥 몸을 못 가누고 거기서 민주노총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다 정말. 그럴 만한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에 군인들 처우 개선이라 좀 고민해 주던가. 군대 내에 또 누가 어디 구타당하는 건 아닌지 누구는 또 어디 고생하는 건 아닌지나 좀 돌아보던가. 군대 내 사망 사건이라 좀 돌아보시던가. 아휴 진짜 이게 어딜 봐서 이게 나라 걱정하는 대통령의 태도냐.
그런데 이 이진우는 이런 식으로 술주정이라 얘기해놓고 자기는 다른 메모에는 대통령의 뜻한 대통령 뜻하는 부인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사전에 알았죠. 쇠 지렛대와 망치 톱을 휴대하자. 예, 이런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하여튼 참 재밌는 양반들이야. 그냥 뭐 군인이란 애가 막뭐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고 모른다 알았다 막 거짓말하고 뭐 또 걔는 또 그러더라 뭐 자기가 국회에서 거짓말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검찰 조사랑 국회에서 얘기한 게 다른 거야. 그래서 검찰이 야 너 좀 국회에서 얘기한 게 다른데 이랬더니 자기가 국민들이 너무 크게 여론이 만들어질까봐 국민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도 있더라. 하나같이 다 정상이 없어요. 하나같이 거짓말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와. 모처럼 빨갱이 간첩처럼 중국 간첩처럼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 이딴 놈들이 참 안보도 잘 지키고 우리나라의 자유도 잘 지켜주고 이런 놈들이 국민 생각 퍽이나 했겠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애들인데 모아놓고. 어쨌든 검찰의 수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제 윤통과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죄다 이제 기소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면서 국헌 문란의 증거를 합치고 이제 검찰이 제시한 게 뭔가를 한번 보죠. 자, 검찰의 수사 결과. 구금 시설까지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검찰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방첩사 요청을 받아서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지시에 자고 있는 군인까지 깨워 수용자를 깨워 전투복으로 갈아입혀 미결 수용실 근무자 3교대 계획까지 세웠다. 자고 있는 애를 깨웠어. 민간인 구금 시설을 막 준비해. 또 선관위에 병력 보낸 건 선거 검증이라고 했는데 계획적 침탈이었다. 왜? 이쪽 선관위에 보낸 애들이 이 정보사령부 소속 10명은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선관위 인근 대기, 계엄 선포되자마자 청사대부로 진입, 직원들 휴대폰을 빼앗고 서버실을 장악. 그 다음에 공수여단 병력 138명이 선관위 점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윤통은 이제 이 계엄을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했는데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애들 증언들을 모아본 거 보면 장난 아닌 스케일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도 몇 번 지적했지만 윤통의 지금 이 계엄이 문제가 큰 거는 국민들을 속였다는 데 있어. 국민들이 기만한 거잖아요. 포고령에도 그리고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의 어떤 이 계엄령 발표에도 선관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사전에 얘기하지도 않은 그런 계엄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포고령 자체가 국민한테 알리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선관위에 대한 내용은 없단 말이야. 그럼 뭐냐고. 국민한테 알리지도 않은 이런 식의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이딴 짓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어디 있냐고. 계엄 권한에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런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순수하거나 건전하지가 않다는 게 드러나잖아. 국민들한테 알리고 포고령에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써놓던지 그래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알리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무회의 때도 안 알리고 국민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지 맘대로 했다라는 데서 되게 놀라운 거라고. 그리고 군인들이 또 무슨 놈의 뭐 김어준 꽃 회사도 가 어디 누구 집 앞으로도 가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다 비밀리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런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이 얼마나 불법적이면서 괘씸한 행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이딴 짓을 할 수가 있냐 이거야. 국민을 알리지도 않은 짓거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국민들한테 안 알린 것도 아니고 미국한테도 안 알렸어. 심지어는 반미 계엄령이야. 미국 연합사령부에도 안 알려. 주한미군에도 안 알려.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거는 우파 바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이거는 뭐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욕하던 간첩 아닌가? 미국한테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미국한테도 안 알려? 국민한테도 안 알려? 국무회의에도 안 알려? 이 무슨 중국 간첩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것도 우파 바닥에서 건방지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검찰이 많은 증인들한테 증언을 듣고 증거들을 모으고 통화 내역 다 털고 녹취록 합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이 목적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어떤 경고용이다. 뭐 야당의 폐악질 때문에 이걸 벌였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야당의 폐악질이라는 것에서 했다면 선관위를 왜 가? 그게 앞뒤가 안 맞거든.
야당의 폐악질 때문이라고 한다면 국회로 막 나가서 할 일이 없지. 거기서 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당도 있는데, 그리고 야당의 폐악질 때문이라고 해놓고 왜 체포명단에 한동훈이 왜 들어가 있어? 이런 게 하나같이 다 말이 안 돼, 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스케일이나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들이 진실보다는 아무래도 좀 자기가 살기 위한 거짓들이 좀 많았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잘못된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존재들은 우파도 아니지만 우리의 국민으로서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탄핵이라는 거를 내가 어느 토론에서 최근에 모 토론에서 시민 뭐 패널이 뭐 대통령이 탄핵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질문을 보고서는 좀 질문이 우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탄핵이라는 거는 형벌이 아니야. 탄핵은 면직이잖아요. 즉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은 책임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라는 거는 그 사람은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뿐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평민으로 돌아갈 뿐이잖아. 대통령이란 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맡겨주는 권한이란 말이지. 그 권한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맡았으면은 그 권한에 맞게 써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의 망상으로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특권을 이제 박탈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런 형벌이 되지가 않아. 진정한 형벌은 뭐예요? 형사처벌에 있다는 거거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내란죄가 됐든 뭐가 됐든 형사처벌을 엄하게 받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책임이 완성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 자체가 북한과 중국 간첩들이 너무나 좋아할 짓들만 지금 골라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주적 국가에게 이익을 줬다. 주적 국가가 더 우리나라에서 활기를 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미 관계를 흔들었다는 점에서도 모든 부분들이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종북단체 애들보다도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대목에서 반드시 형사적인 엄벌에 처야 그제서야 제대로 된 책임이 완료가 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보면 볼수록 열받네. 내가 자꾸만 윤석열 정부 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뉴라이트 아니에요. 이 뉴라이트 애들이 저쪽에 있던 애들이 일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파 쪽에서 계속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우파의 이념을 계속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만들어 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좌파들과는 우리가 관점이 다르단 말이야. 좌파 활동을 하던 애들은 뇌세포 자체가 어떤 물질적인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좌파 이념이 유물론에 기반해 있으니까. 인간에게 물질이 있어야 애들이 뭐 살 뭐가 있지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런 애들은 인간의 노력, 의지를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분배를 얘기하고 계속 물질적인 거 요구해. 그런 놈들일수록 더더욱 이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이런 지저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개잡으로 걸어놓고 거짓말, 선전선동하고 어린 대학생들 속여가지고 북한 찬양을 만들고 한자리 얻기 위해 아부 떨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짓들이 다 좌파 운동권의 문화 아닙니까? 그런 것에 노출됐던 놈들이 우파 행세한다고 우파가 됩니까? 우파는 관념론이잖아요. 이 인간의 의지를 믿는다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위대하게 이거 공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이겨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지. 멋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왔어. 물론 뭐 꼭 관념론이 우월하다는 건 아니고 관념론과 유물론이 합쳐져서 같이 정반합을 이루어서 인간의 역사가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파라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의지를 믿고 그 의지, 즉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에서 멈춰야 된다. 나머지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도록 냅둬야 된다. 모든 걸 다 국가가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 왜 자꾸 너희들은 공정한 경쟁을 막으려고 하냐. 왜 여자한테 더 많은 가산점을 줘가지고 왜 누구한테 더 가산점을 주고 무슨 5.18 가산점 주고 정규직 노조 가산점 주고 왜 그딴 짓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냐고 우리가 따져왔단 말이야. 그게 우파의 유산이라고. 그게 위대한 우파의 역사고. 이게 우리가 좌빨들을 이제까지 누를 수 있었던 우리의 팩트고 논리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무너져. 이게 우연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
또 활동 내역들이 하나같이 다 좀 그 우파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떤 윤석열 정부나 요직에 올라갔던 것들이 우연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좀 우파가 아닌 거야. 냉정히 말해 이거 우파가 아니야. 말로는 우파예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우파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냥 좌파에서 다른 무언가로 바뀐 이상한 혼종 같은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파의 과잉 대표화 돼 있다라는 거지. 우리 우파 쪽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 이제 저런 건 우파가 아니다. 이게 안 돼. 내가 장해찬 때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저쪽 세계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은 못해도 한 10년 보좌관 굴려야 돼. 그래도 믿을까 말까야. 근데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좌쪽에 있다가 급하게 넘어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기랑 입장이 같은 사람들을 막 그냥 끌고 오니까 지금의 우파 진영이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쟁 문제, 이 공정성이 막 훼손되고 있는 거지. 우파 진영에서 목소리를 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변호사도 많았을 텐데 왜 저 사람이었을까? 참 안타깝다. 지금의 우파가 결국에는 어떤 공정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들 망상을, 지들의 음모론을, 지들의 거짓말을, 지들에게 돈이 되는 그런 떡밥을 던져주면 그냥 우리 편으로 인지하는 이 더러운 문화가 공정한 경쟁이 아닌 낙하산, 끝없는 낙하산과 끝없는 새로운 인맥과 끝없는 신종 계파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운동권 문화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걸 지적해야 됩니다. 이건 좌파 문화예요, 이런 건. 친윤 핵심의 아들내미가 던지기 마약을 찾다가 적발됐다. 화단을 마구 파헤쳤다. L씨, E씨인가 본데? E씨? L씨가 대마 미수 혐의. 화단을 마구 파헤쳐. 그 화단에다가 던진 거야. 그걸 이제 그 주석하라고 윤핵관 L 의원의 아들이다. 취재진 질의의 무응답. 이야, 이 양반들 정말 재밌네. 아, 이 양반 재밌네. 근데 뭐 이런 윤핵관이니까 이 양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그 이준석이나 한동훈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준석, 한동훈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은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아들 L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으려다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하, 진짜 웃긴다 웃겨. 그러다 그러니까 던지기라고 해서 이제 뭐 아마 오토바이 같은 거나 뭐 이런 차 같은 거 타고 가서 특정 장소에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거를 이제 받는 쪽에서 이제 주워 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방식인데 수상한 사람들이 화단을 마구 파헤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액상 대머를 발견했고 여기에 현장을 떠난 L씨 등을 잡게 되었다. 잡고 보니 의원의 아들이었는데 이 L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모두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걸 왜 L로 가려줘? 그냥 확실하게 그냥 공개를 해버리지. 누구야 이거? 누구? 어떤 놈이야 이거? 씨. 나와. 씨. 누구야 이거? 누구냐고? 씨, 당을 망칠 놈이네 이거. 나가. 씨. 스스로 탈당을 하고 나가던가 의원직을 내려놔야던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씨. 홍정욱을 내가 좋아해서 야 우리도 좀 잘생긴 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영어도 좀 하고 덩치도 있고 여자 팬들 확 끌게끔 말이야. 홍정욱이 와갖고 안녕하세요 홍정욱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한번 하러 나왔어요. 이런 애 한번 밀어주자. 얼굴도 잘생겼는데 우리 쪽에 좀 얼굴 이거 좀 핸섬이 없잖아. 핸섬 가이가. 영어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딸내미 때문에 안 돼. 야 있는데 이미 됐잖아. 이미 누구는 아들내미가 이미 저거 뭐야 이미 마약 그 뭐야 예전에 해가지고 걸린 적도 있고 말이야. 심지어는 말이야 던지기 수법으로 저러고 있는데 왜 홍정욱 왜 안 돼?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되게 하던가 둘 다 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 왜 홍정욱만 억울하게. 정욱이 불러줘. 어쨌든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저분도 빨리 홍정욱처럼 영구 퇴진을 시켜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렇게 쉽게 뭐 이런 일들 용서하기는 좀 그렇고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관리 능력이야. 자기 자식에 대한 관리 그것도 이제 부모한테 물을 수 있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악마약에 대한 거는 아주 심각한 거지. 그 정도를 갖다가 컨트롤을 못했다면 위험하지.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런 자식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가 그 자식이 또 사건 벌이면은 또 난리가 나거든. 예.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지양해야겠죠. 하여튼 빨리 당에서 퇴출시켜야 돼 저런 사람들.